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1절 기념식은 102년 전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3.1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년이 흘렀지만 국난을 이기는 국민의 저력은 한결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에는 불행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잊지 못하지만 현재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나누는 투트랙 기조를 올해도 재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 의지도 변함없이 나타내면서 동북아 방역 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모두 275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아내와 아들에게 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청와대는 의병 활동 등 공적을 새롭게 발견해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제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의 경선 결과도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전격 수용하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돌입했던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승자는 안 대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지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단일화 결과 발표 후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여권의 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금 전 의원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안 대표를 축하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된 안 대표는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2단계 단일화 경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의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했고 어제와 오늘 일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 후보 단일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3.1절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거나 양이 많은 곳들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노은지 캐스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미 눈이 시작됐다고요? 네,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 지역엔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눈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중부와 동해안 지역으로는 많은 비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동해안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50cm 이상, 영서에도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무거운 눈으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집회만 허용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부터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선 비교적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절인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명동 일대에선 1인 시위와 소규모 집회, 차량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만 1,600여 건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참가자들을 모두 다 합치면 2,000명 이상이 집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등 날씨가 안 좋아서 일부 집회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20에서 30명 규모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이들 집회도 실제 참석 인원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전체 3.1절 집회의 실제 참가자 규모는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회는 대부분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집회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를 설치하고 약 6천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3.1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법원이 허용한 집회 인원을 넘기거나 미신고 집회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휴일 검사 건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2만 1,000여 명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우선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55명입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이 338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어서 이제 1,60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휴일 검사 건수의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 건수를 함께 살펴보면 연휴 기간의 검사 건수는 평일에 50에서 60% 정도로 줄었습니다. 역시 검사 건수가 3만여 건에 머물렀던 지난 휴일의 확진자 수와 비교해 봤을 때 300명대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156명이고요. 서울은 20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2명으로 집계됩니다. 수도권에 국내 발생 확진자의 77%가 집중돼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 지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도 각각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터와 가족 모임 같은 일상 속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구로 체육시설 관련한 확진자는 3명이 더 늘어서 58명입니다. 경기 남양주에는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도 191명까지 늘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이제 102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집단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백신 접종도 금, 토, 일, 월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휴일이지만 백신 접종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765명이 추가로 접종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2만 1,177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첫날인 지난 금요일 18,000여 명이 접종을 마친 것에 비해서 어제 오늘 규모가 작습니다. 연휴 기간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힘든 만큼 접종일을 평일로 정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 또다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백신별로 살펴볼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만여 명, 화이자 백신이 564명입니다. 이 중에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어제 발표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11건, 화이자가 1건입니다. 모두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별도의 현황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의 도입 물량과 국내 백신 접종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검사량이 줄어든 탓이 크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식당과 병원 등에선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식당 주인과 손님이 확진된 후 함께 모임을 한 손님과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접촉자 등 68명을 검사해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감염된 후 환자와 간병인 등 지금까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직원과 환자 등을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강남구 직장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었고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더 확인됐습니다. 새 집단 감염과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8일 이후 20여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연휴 동안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동안 주요 관광지와 대형 쇼핑몰에 인파가 몰렸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더하여 불어오는 봄바람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눈노뜩 사라진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360여 명에 이른다며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확진자 감소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개학을 앞두고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3월의 첫날 비도 내리는 휴일이지만 백신 접종은 오늘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진과 종사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사흘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지 국립중앙의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주 기자, 오늘도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모두 25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가 절반, 수도권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가 절반입니다. 어제까지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모두 564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첫날 300명, 접종 둘째 날인 어제 260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겁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백신을 접종해 단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맞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 경증의 이상 반응 1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접종은 3일부터 충청, 호남 등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예약하고 현장에 오지 않는 일명 노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할 텐데 그럼 그 백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냉동 창고에서 보관되다 접종 전날에 꺼내서 해동을 해야 하는데요. 해동 후 120시간 안에 접종해야 해서 만약 예약자가 접종을 받지 못하면 대기자가 대신 맡게 됩니다.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접종 예약자 중에서도 대여섯 명이 오지 못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접종을 못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그래서 대기 명단에 있던 이들에게 연락해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첫날에 이어 어제도 한 병으로 7명 접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화이자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그럼 전체 백신 접종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접종 4일째인 어제 하루는 765명, 오늘 0시 기준으로는 모두 2만 1,000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과 평일 접종자 수 규모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신 종류별, 지역별 접종 현황을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째였던 어제 전국에서 765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자는 모두 2만 1,177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2만 613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입니다. 어제 백신 접종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0명, 부산 120명, 전북 92명, 충북 50명 등입니다. 대구와 광주, 세종과 강원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는 접종자가 없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지난달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은 현재 대상자 대비 6.65%, 화이자 백신 접종률은 1%입니다. 접종 첫날이었던 지난달 26일 하루 동안 18,0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던 것에 비해 접종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주말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주말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근무자가 평일보다 적고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 인력이 없어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접종일을 평일로 정한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면역 형성을 위해서 각각 8주, 3주 정도의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미국 양대 영화상 가운데 하나인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우리 시간 오늘 오전 미국 LA 비버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온라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80년대 미 아칸소주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백신 중심으로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간략하게 확진자 발생 추이 좀 짚어볼까요? 네, 이틀째 국내 발생이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 평균을 보면 하루 발생이 360명대고요. 네. 수도권만 270명대입니다. 아직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가장 많은데 3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도 23%나 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을 놓을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겠죠. 요양병원과 시설에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방역 수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았다고 그냥 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이제 감염이 돼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종사자의 경우는 주 2회 선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제 검사를 그런데 백신을 2차례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네.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그런 선제 검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 그 요양병원 시설 한 6.5%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대상자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조금 접종이 늦어지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영하 75도의 초저온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쇼 문제를 좀 이야기해보기도 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게 일반 냉동고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일반 냉동고 하면 영하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네. 애초에 75도 정도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했지만 화이자 측이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서 15도, 25도 정도 영하
일반 냉동고도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제출했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한 건가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주간 그렇게 일반 냉동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초저온 냉동고라는 게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보관이나 운송이 까다로웠는데 예. 우리나라도 곧 이어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 냉동고에서 2주간 보관하는 게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보건당국에서 지금 백신 잔여량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주사기 이야기랑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접종 인원 자체가 한 병으로 맞을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건데 예. 이 피스톤하고 여기 바늘이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병당 6명이 맞게 돼 있는데 이게 7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게 0.3cc를 잘 재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한 주사기마다.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이게 또 쥐어짜기가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숙련도가 좀 차이가 있으면 이게 용량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명 분인데 7명까지 맞아야 된다. 압박하지는 말아야 되고요. 다행히 7명까지 맞을 수 있다면 접종 네. 인원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의료진의 숙련도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군요. 미국 질병통제청에서 지금 백신 접종 하나를 더 지금 허용했어요. 얀센 접종까지 승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그렇죠. 승인돼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얀센 백신이 이제 3번째로 그런 권고가 나타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에서 어제 네.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질병통제청이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국에서 이제 얀센 백신이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보관은요?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게임 체인저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효과는 전체적으로 66%라고 돼 있지만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어떻게 보면 맞으면 치료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감염이 된다 해도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 허가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 의학김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새 학년 개학이 시작됩니다. 현재 백신 제조사들이 아이들 대상 임상 시험에 막 돌입한 상황이어서 학교의 경우는 일단 백신이라는 보호 장치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학교 방역이 또다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새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학교 내 밀집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는 빨라야 7월쯤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 돌봄 교사라도 우선 접종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방역 당국은 당장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보육시설의 종사자 접종을 조기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예방접종 순서를 기준으로 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을 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교사가 집단 감염의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지아주 초등학교 8곳에서 발생한 9건의 집단 감염 중 8건이 교사를 중심으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거는 교사겠죠. 그러니까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유의미하게 많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학생들의 경우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1분기까진 초등학생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 등교 개학을 맞은 학교들, 보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정부는 어제 미얀마 군경이 실탄 발사를 포함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3일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엔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동해안 지역엔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남부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도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고 광주와 대구,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제 15분이 남아 계십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